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바로 목소리를 확인하시죠.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적극적 자제해 주시고 틈틈이 다니면서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보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명태균 증인이 나와서 하는 증언을 잘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그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버스 사업 관련 배임죄로 고발합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동. 자, 김경 대변인,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는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공급 확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11호 대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전면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부동산 대책 갖고 토론회 한번 해보자라고 주장했더니 정청래 대표는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평소보다 톤이 낮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이거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조용조용하게 로키로 가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 한 건 알겠다. 명태균 수사 이런 거 이거나 준비 잘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정부 들으면 집값 오르지 않느냐? 나는 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 그냥 내두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불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문재인 시즌2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갭 투자도 못하고 대출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정비 사업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원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은 사람도 진입이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지고 시간이 늦춰지는 거죠. 서울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2012년부터 18년까지의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 사업 그 해제를 한 것이 400곳이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시간이 질렀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40만 호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공급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어떤 신뢰를 줘야 되는데 97 대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잊고 있었는데 그 97 대책이 뭐냐? 이재명 정부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말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싶은 사람들 그 수요를 억지로 세금이나 아니면 대출로 옥죄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불만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인데 그런 욕망을 자극해 집을 짓도록 하는 게 정책이다. 욕망을 오히려 억누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과는 확실히 차별화, 대립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거 전에 먼저 대출을 옥죄고 여러 가지 수요 억제책을 내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달아오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몸값만 더 띄워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적합도 조사에서 보면 25% 나오는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10월 10일 이달 초에 있었던 조사니까 또 이제 다음 달에 조사하면 또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판세로 봤을 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인지도도 앞서고 있고 이런 후폭풍의 어떤 반사 이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함께 해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현직 프리미엄이 없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15 대책 나온 지 10일 조금 지났는데요. 연말 전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공급 대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서울시장 뭐 여론조사는 더 급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길 바라면서 뭔가 집값이 폭등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오세훈 시장에게 뭐 유리한 판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공급 대책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집값 잡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도 뭐 욕망에 대해서 이 인간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하는 욕망을 억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그 욕망 옆에 있는 공포감 때문이잖아요. 지금 내가 빚을 내서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벼락거지 될 수 있다. 예. 다시는 집 못 살 수 있다. 네. 이 공포감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 인간들의 더 좋은 집에 살겠다는 그런 욕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뭔가 투기성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규제하고 이걸 통해서 최대한 공포감을 억제하겠다는 거니까 오세훈 시장도 느꼈잖아요. 이번 올해 2월에 토어제 잠깐 풀었다가 예. 뜨거워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묵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욕망을 본인도 그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어떻게 좀 서울시장으로서 활발하게 같이 할 수 있을지를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예. 저렇게 좀 정치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붙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된 논란 두고두고 계속되고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지 숫자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는지 아닌지요.